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종일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150mm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막바지 여름답게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레이더 화면 보시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지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아침부터 빗방울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저녁이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가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 50에서 최고 150mm, 울릉도 독도에는 10에서 6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덕이 23도, 포항과 울진 25도, 경주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내일 강한 비가 집중되겠으니까요. 계속해서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금요일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업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면서 다른 업종보다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관광 수요 감소에 따른 피해 지원 같은 이 단기적 처방도 필요합니다만 코로나 이후 관광 수요 회복에 대비해 대구 경북이 선제적으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중장기적 대책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반, 관광업계는 고사 직전의 위기 상황입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국제 관광객 수는 2년 전보다 85%나 감소했습니다. 국내 관광 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상반기 해외 여행을 한 한국인 수와 한국을 찾은 외국인 수가 2년 전보다 각각 97%, 95% 급감했습니다. 대구 경북 주요 관광지점 평균 방문객 수도 2019년 49만여 명에서 1년 만에 25만여 명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코로나 3월부터는 계속 지금 저 마이너스만 상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진짜 힘듭니다. 다행히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이나 10월 초 백신 접종으로 사망자와 중증 환자를 최소화하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방역 전략인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가 숨통을 틔울지 주목됩니다. 비대면화, 디지털 가속화 등으로 급변하는 관광 산업에 대한 재점검도 이제 필요합니다. 세계 시장을 겨냥한 관광 자원을 키우는 운영 시스템 구축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대구 경북 관광 콘텐츠를 세계에 홍보하는 미디어 채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앞으로 이 관광 정책은 외래 관광객 유치라든지 글로벌 관광 자원의 개발이라든지 정책의 목표라는 부분들에 대한 대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비대면 시대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관광 메타버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기반으로 외국인 여행객을 끌어들이는 마케팅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여행 플랫폼의 전문화와 통합화 추세에서 영세한 지역 관광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체 플랫폼 구축도 지원해야 합니다. 대전환기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관광사업체들이 향후에 플랫폼 경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관련 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변하는 관광 취향과 수요에 맞춰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지역 관광업계가 발판에 도약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주시민 특별지원금이 다음 달 9일부터 경주시민과 등록 외국인에게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연말까지 경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는데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받는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한편 경주시는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등 여객 자동차 업계 종사자 1,640명에게도 신청을 받아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9월 중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포항을 찾았습니다. 이 산업 근대화의 상징인 포스코와 창업의 요람 포스텍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방문했습니다. 경제 대통령을 자처한 유 후보는 포항의 창업 환경에 감탄하며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승민의 포항 첫 방문지는 포스코였습니다. 철강에서 돈을 벌어 포스텍과 같은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바이오 신약 등 미래 산업까지 진출하는 포스코 모델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포스코와 같은 기업, 그게 산학연이 진짜 조화롭게 같이 협력하는, 그래서 미래를 계속 창출해 나가는 이런 저는 훌륭한 모델이 우리나라 곧 도처에 더 생기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젊은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로 창업하다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성공한 아이디어를 그 사람들이 아주 비싼 돈 주고 사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의 새로운 기술의 소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조관을 묻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질문에 국민의힘에서 노조를 인정하는 드문 정치인이라면서도 해고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노동개혁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에 실업자가 되거나 굉장히 이 자기가 이 나락으로 경쟁에서 탈락하면 정부가 그거는 국민 생활을 보장해 주도록 그런 큰 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때도 조용히 지역을 다녀간 그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죽장면을 찾아 정부의 역할을 고민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 또 인명의 피해 이런 걸 입는 국민들한테 우리가 그분들을 지원해드리고 보상을 해드리고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아직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 있지만 옳은 길을 걸어온 만큼 억울하지 않다며 홍준표 후보와 더불어 지지율이 출렁이다 결국 11월 결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 구제 신청 접수가 오늘 마감됩니다.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작된 피해 구제 신청은 지금까지 11만 3천여 건이 접수됐는데 주택 피해가 10만 건으로 가장 많고 소상공인 8천여 건, 인명피해 1,500여 건, 중소기업 520건, 종교시설 340건입니다. 포항시는 마감 이후에는 접수가 안 되는 만큼 피해 사진이나 견적서 등이 부족하더라도 필수 서류인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 초본, 등기부 등본을 챙겨 우선 접수부터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국회와 국토부, 국방부, 그리고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앞으로의 추진에 힘을 받게 되는데요. 그 첫 회의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로 구성됐습니다. 구성 한 달여 만에 열린 국회 회의에서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는 통합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국토부는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의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공항공사는 장래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규모의 공항 계획과 민항청사 배치, 부지 확보 등을 논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연계광역교통망 건설과 관련해 서대구에서 신공항 의성을 잇는 대구 경북선 광역철도의 건설비와 손실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의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또 중앙고속도로 읍내 분기점에서 의성 나들목까지 6차로 확장 등 모두 6개 사업 11조 3천여억 원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공항을 2028년도 개항할 수 있을 정도, 또 공항 크기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1,000만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을 해서 이런 것들 협의체에서 각 부처에 요청하는 형태로 될 겁니다. 첫 회의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위원장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간사에 선임됐습니다. 여당, 야당 구분 없이 또한 국토부, 국방부에 이제 오늘 또 기재부까지도 참여를 시키기로 하고 해서
정말 대구 시민과 경북도민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여야정 협의체는 수시로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한 행정, 재정, 정책 지원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이 협의체에 실제 공항 부지를 제공하고 수용을 감당하는 당사자인 의성군과 군위군 등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포항 남구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 대상 지역 추가와 지정 해제 안건을 심의한 결과 포항 남구 동지역에 취해진 조정 대상 지역 해제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연말부터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 묶인 포항 남구 동지역은 최근 주택 매매 거래량 급감으로 공인중개사회와 포항시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영유아와 산모들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이 정부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였다고 밝혀진 게 10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아직도 가해기업 처벌과 피해자 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경북에서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300명이 안 되지만 추정 피해자는 4만 명이고 지금도 피해 신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가 사전 안전검사도 없이 판매됐습니다. SK케미칼부터 옥시, LG, 애경, 홈플러스, 이마트 등에서 제조되거나 판매된 제품은 최소 998만 개. 정부가 판매를 금지한 2011년까지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는 추산 890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폐질환 등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전국에서 7천여 명, 그중 55%가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경북에서는 278명이 신고했고 53%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78명이 숨졌습니다. 경북 북부에서는 영주에서 17명이 신고해 1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고 안동은 15명 중 8명이 인정받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공로나 10주기인 올해까지도 가해기업 처벌과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 제조 유통사인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어제부터 전국 50곳, 해외 5곳에서 1인 시위를 동시에 진행하고 피해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피해 신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한 것인지 조차도 모를 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경북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46만 명, 피해자는 4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피해 신고자는 300명이 채 안 됩니다. 경북의 피해 신고율은 0.6%에 불과하지만 지금도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거 옥시 싹싹인가 요거를 그 애가 태어날 때부터 좀 클 때까지 썼었어요. 근데 뭐 신고를 한다 해도 뭐 피해 사례를 보상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미뤘었는데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너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다른 거 몰라도 애 안전이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상담 시민단체인 환경보건 시민센터는 제품이나 구입 영수증이 없어도 가습기 살균제 구입과 사용, 건강피해 병원 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메모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주시와 중국 윈저우시, 일본 오이타현 등 4개 도시가 2022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내년 4월부터 동아시아 근현대 미술 발전 학술 포럼, 청소년 문화예술제, 주류 문화 페스티벌 등 한중일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사항으로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밤 도내 전역에서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합니다. 도내 23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공무원과 경찰, 관련 단체로 방역 점검단을 꾸려 유흥시설과 식당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영업 제한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합니다. 점검단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운영시간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 작성 여부, 테이블 간 거리 둥일 등을 점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조치와 과태료, 운영 중단 등 다양한 행정 처분이 내릴 방침입니다. 막바지 여름답게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레이더 화면 보시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지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아침부터 빗방울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저녁이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가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 50에서 최고 150mm, 울릉도 독도에는 10에서 6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덕이 23도, 포항과 울진 25도, 경주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내일 강한 비가 집중되겠으니까요. 계속해서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금요일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